네, 안녕하십니까. 그 줌 수업 마치고 이어서 녹화 강의를 또 찍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인간론 좀 하다가 말았죠. 자, 항상 그 옛날 그 학자들, 옛날 분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변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워낙 옛날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잘 안 다가오는 거죠. 현대인한테는. 자,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 그 우리 모두는 결국은 이제 거장의 선조들의 그 어깨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 거죠. 우리만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학문적인 거장이라든지 뭐 과학적인 거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닦아놓은 밭인 거죠. 그런 밭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농사를 짓고 또 열매를 따먹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사람들을 공부를 할 때도 그렇게 이제 단순히 이건 틀렸네 이런 자세로 보는 것은 그닥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제 헛소리죠. 말하자면 뇌는 피를 식히는 역할을 한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건들지 않은 영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우리 이제 악의 문제에 가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사학을 조금 배우게 될 텐데, 그런 형이사학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형이사학을 다룰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형이사학이라는 게 그렇게 또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념 어려운 개념이 나왔을 때 이게 겁먹어 버리면 이제 곤란한 거죠.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학자들이 개념을 만드는 이유는 잘난 척 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개념을 만들면은 설명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쉽게 설명을 하려고 개념을 만든 건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개념이 어렵게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포기를 한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음,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이제 하이데거를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몇 년 위였던 것 같은데, 이제 하이데거 철학을 공부하면서 현존재라는 이 존재와 시간, 하이데거의 그 위대한 책이고 20세기 사상서 중에서 글쎄 이렇게 말하면 좀 지나친 얘기일까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책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읽지 않은 사람이 무슨 대학생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제가 봤는데, 그건 좀 지나친 얘기고요. 안 읽어도 되죠, 뭐. 근데 위대한 책인 것만은 사실인데, 거기 보면 이제 현존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독일어로 하면 다자인인데,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다자인이 뭔지, 현존재가 뭔지.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다라는 것은 이제 독일어 다는 거기거든요, 거기. 자인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현존재라고 번역을 했는데, 글쎄 뭐 왜 현존재라고 번역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대로 풀면 거기 그렇게 있는 존재입니다. 거기 있는 존재. 근데 거기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거기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거기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누구냐면 사람인 겁니다. 왜 사람을 하이데거는 그 현존재라고 얘기했냐면, 어, 말 그대로 거기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비근한 예로 에스키모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좀 통속적인 예입니다만은
그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 왜 그러고 있어요? 예, 그 추운데, 살기 힘든데. 근데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예, 거기 그렇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실존을, 모든 어려운 실존을 감내하면서 에, 그렇게 사람으로 거기 사는 거죠. 예, 그걸 이제 다자인이라고 그러는 건데 뭐 이렇게 풀면 그게 어려운 얘기 아닌 겁니다. 저의 현 존재는, 김성렬의 현 존재는 이런 거고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뭐 갑자기 될 수도 없고 되고 싶지도 않지만 뭐 영화 배우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 존재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 방식을 주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환경 속에서 환경을 분석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지 결정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별한 존재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뭐 종이 이제 강의록도 뭐 존재자하고 또 뭐 동물도 식물도 다 존재자입니다만은 인간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자이기 때문에 현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제 형이상학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죠. 형이상학도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다다음 시간쯤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 같은데 하이데거는 이 형이상학부터 시작해서 뭐 과학적인 사고 그리고 심지어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되지도 않는 얘기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도미노 현상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도 건들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쨌든 딱 건든 거죠. 야, 뇌는 뭐냔 말이야. 피를 시키는 기관이야.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대 사람들은 또 생각을 하겠죠. 선생님 말씀이 저게 맞나? 저게 맞을까? 그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이제 과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제 도전도 받고 뭐 이러면서 변화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의견이 특히 이제 그 옛날 분들의 사고 방식이 옳다 그르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적인 그 사고 방식은 그리고 관찰의 결과는 지금 방식에서는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존재론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 이런 것들은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어떤 사회 분석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상사적인 측면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주장은 여전히 숙고해 볼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그의 인간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론을 얘기할 때 흔히 우리가 인용하는 두 유명한 글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입니다. 하나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자, 원래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그랬는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풀어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좀 안타깝긴 해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한 데는 아주 폭넓은 다른 함의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고찰하지 않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우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살 수 없다.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게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는 내 자신이 되라.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이게 인간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진술인데, 너는 내 자신이 되라. 이 얘기는 여러분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안 들어봤을 가능성도 큰데, 근데 너는 내 자신이 되라 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플라톤이죠. 그리고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물론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좀 뭐랄까, 이제 당연히 선생님이니까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또 이제 극복의 관계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소크라테스는 존경하는 선생님의 선생님, 할아버지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할아버지 선생님께서 남기신 가장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자, 이것도 단순히 이제 우리가 뭐 그냥 금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상사적인 맥락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넘어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할아버지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짝 꽈놓은 것이 너 자신이 되랍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는 너 자신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했던 거죠.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는 아니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너 자신이 돼야지, 여기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재적인 사상가였다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데, 원래 사람이 자기가 배운 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플라톤 같은 경우는 물론 플라톤의 글을 읽어보면 이게 플라톤의 생각인지 아니면 소크라테스의 생각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왜냐하면 플라톤은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듯이 글을 쓰지 않았어요. 대화체입니다. 대화체. 그래서 흔히 심포지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심포지움 그러면은 무슨 학술 회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원래 헬라어 심포지온이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밥을 먹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그 손님이 오고 그러면 이렇게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자유인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양반이죠. 양반들은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이렇게 기대 앉아 있으면 종들이 음식을 가져오겠죠. 그럼 이렇게 기대서 누워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참 신기하죠. 왜 그렇게 앉았는지. 허리에도 안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제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수업은 이제 주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많이, 강의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주로 대화였다 그래요. 수업이 그냥 대화인 겁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면 선생님이 답하는, 또 선생님이 질문하면 또 제자들이 답하는, 그렇게 이제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그 모습을 플라톤이 책으로 담은 거예요. 그게 이제 플라톤 책이 된 거죠. 뭐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뭐 국가라든지 고기아스 이런 책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 말하면은 누가 또 거기서 대답하고, 또 누가 질문하면 소크라테스가 답하고, 이게 이제 플라톤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소크라테스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플라톤 생각인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플라톤은
굉장히 연역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연역적 사고가 뭐겠어요? 사람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그 다음에 헤라클리토스도 죽었고,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런 거야. 이게 이제 연역적 사고죠. 근데 반면에 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귀납적인 정반대의 사고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사의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연역적인 사고만 계속하게 되면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전제를 탁 놓고 모든 밑에 것들은 다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그런 사고방식을 거부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플라톤이 살아있었다면은 아리스토텔레스 뒤통수를 때렸을지도 몰라요. 자식이 지금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하네?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뭐 아주 거칠게 구분을 하자면 플라톤은 인문 계열에 가까운 사람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공 계열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역적인 사고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귀납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니까 소크라테스도 죽었네. 플라톤도 죽네. 우리 아버지도 죽었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 거네. 예.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수집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든 이렇게 조사하고 수집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 이해도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 이해도 단순히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거기서 그걸 넘어서서 내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더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냐. 중대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 또한 너는 너 자신이 되라. 이런 말조차도 그냥 이렇게 딱 떼놓고 보면 사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되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학생은 학생 자신이 돼야지 라고 말하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어렵거든요. 예, 이제 모든 말이라는 것이 그 맥락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제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말에도 보면 너 배불러? 라고 물어보면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를 수도 있죠. 자, 근데 그것만 있느냐? 아기를 가져서 배가 부를 수도 있겠죠. 너 배불러? 너 임신했어?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도 있겠죠. 네가 배가 부르구나 이놈아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너는 너 자신이 되라 이 말도 사실은 그냥 그 위대한 말이구나. 여기서 그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표현을 했을 때 이 중요한 이제 맥락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는 무엇이었냐면 선이었습니다. 선. 영어는 이제 good이 되겠죠. 그게 이제 선인 건데
이 플라톤의 유산입니다. 플라톤이 그 끊임없이 질문했거든요. 예, 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예, 그리스어로는 아가토스, 또 이 남성은 아가토스고 중성은 아가톤, 그리고 여성은 아가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이름에 뭐 아가타 크리스티 뭐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선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아가토스가 도대체 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섭니다, 사실은. 왜 낯서냐 하면 이게 이제 사실 시대의 아픔이기도 하고 또 참 어쩔 수 없는 대세여서 거스를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대체로 다 그 돈이 돈이 모든 것을 이렇게 포섭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가토스가 뭐냐? 옛날 사람처럼 그렇게 묻지 않아요. 사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 분들은 다 선이 무엇이냐 이걸 물었거든요. 도대체 선이 뭐냐? 선이 뭐야? 바른 게 뭐냐? 옳은 게 뭐냐? 이런 걸 물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돈이 되냐? 돈이 되는 게 이제 선인 거죠. 그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글쎄 뭐 이 흐름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뭐 그래서 또 교회가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병든 사고거든요. 사실은 다 돈으로 모든 가치를 돈으로 매긴다는 게 사람이 죽어도 얼마, 사람이 다쳐도 얼마, 다 이 돈으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도 돈을 많이 주면 좋은 직장, 또 좋은 일이라는 것,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돈이 되면 선한 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회가 참 어려워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고대 철학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저기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돈벌이를 하지 않았고요. 그뭐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그 가르치고 돈을 받았습니다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돈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학비 가져오면 내가 공부를 시켜줄게. 그게 아니라 뭐 너희가 강의 듣고 마음에 들면 혹시 돈이 있고 그리고 뭐 내가 배웠다 생각하면 뭐 그만큼 주면 고맙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서 뭐 세태한탄입니다만은 모든 걸 이제 돈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그렇게 그 재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선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선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선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무엇이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 선은 기본적으로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이라는 것은 조화로운 상태다. 그리고 사람도 선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조화로운 삶을 살 때 그게 좋은 삶인 것이고 인간은 그런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 인간론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할 때 조화로운 상태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선이고 조화로운 상태인데 조화로운 상태가 도대체 뭐냐? 이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인간론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화로운 인생을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선한 삶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선한 삶이 아니라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조화로운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답을 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시간이 다 됐네요. 25분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그래서 다음 줌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선은
조화로운 건데 그 조화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이제 인간 이상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그 인간 이상이 어떤 것인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줌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